안녕하세요. 문풀 강선생입니다. 오늘은 수학 교과서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가 정말 좋다. 이렇게 수능 만점자,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수능 만점자가 나오면은 공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교과서 위주로, 사교육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소리 하는 친구 없어졌죠. 수능 만점자 인터뷰도 없기도 하고. 자, 아무튼 그 교과서와 문제집을 조금 비교해보고 교과서를 그럼 어떻게 활용해볼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숙한 문제집 먼저 살펴볼게요. 대부분 개념서는 처음에 딱 펼치면은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만 봐요? 여기에 있는 거 쭉 다 안 봅니다. 딱 보면은 눈에 띄는 게 있거든요. 어디? 여기. 형광펜 있는 부분, 밑줄 쳐진 부분. 일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 오케이. 그리고 옆에 보니까 뭔가 그림처럼 도식화해서 나타내 준 거 있죠. 이렇게 소수 찾는 거구나. 방법을 배운 거예요. 소수를 찾는 방법을 배운 거죠. 그러면은 그 방법을 배운 다음에는 뭘 해야 된다? 문제를 풀겠죠. 네. 이렇게 넘어가가지고는 how를 배웠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수를 찾아주세요. 소수 몇 개 있나요? 이 중에 소수는 누구인가요? 이렇게 흐름을 가져가면서 내가 배운 개념, 내가 이해한 개념을 적용해 보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해 가는 게 문제집을 통한 학습 시퀀스죠. 요 순서대로 아이들이 어떤 개념을 내가 배우네. 포인트는 뭐네. 사실 밑에 있는 거 조금 읽어보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하는 거야? how 어떻게 푸는 거네. 그럼 나 문제 풀래. 넘어가서 문제 푸는 거죠. 그래서 맞추면은 아는 거, 틀리면은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 이해했나?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개념 읽어보고, 안 읽어봤던 부분도 조금 더 읽어보고 다시 풀기. 요 시퀀스로 이제 돌아가는 거고, 교과서는 시작부터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교과서들은 처음에 탐구 활동이라는 걸 해요. 자, 소수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는데 소수가 무엇입니다 라는 이야기, 심지어 소수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타일을 나열을 해봤더니 어떤 방식으로 나열할 수 있나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열할 수 있는 타일의 개수가 있는 반면에 3개, 5개와 같은 경우에는 2줄이나 3줄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한 줄로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 패턴이나 규칙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뭐 한 가지인 경우가 어떤 개수일 때 그렇게 될까요? 하고 개념을 먼저 탐구해 보는 거죠. 탐구 활동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개념을 발견하고요. 그 발견한 것을 정리하고 적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문제집에서도 개념을 정리하고 적용하는 활동은 해요. 요거는 문제집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과서에는 요 탐구 활동 및 개념 발견이 조금 더 무게가 더 실려 있는 것이 교과서인 거죠. 그리고 이 탐구 활동과 개념의 발견이 수업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수업을 위한, 선생님을 위한 교과서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이 되는 것이고요. 즉, 교과서는 본질이 학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에 사용하기 위한 좋은 도구인 것입니다. 스스로 공부하는 용도로 개발된 도구가 아니라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쓸 용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자를 필요로 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을. 그러면은 교사용 지도서 같은 거 읽고 이렇게 부모님이 가르쳐도 되지 않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실 수 있죠.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중등까지 문제 잘 푸시는 어머님들도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트레이닝 받고 아무리 공교육의 질이 낮아졌다고 해도 선생님만큼은 안 될 거고, 선생님을 위한 도구인 만큼 그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만으로 내가 수업을 해서 혹은 아이 스스로 공부해서 개념 이해가 잘 될 거다,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잘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는 본질이 how가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푸냐가 아니라 개념이 무엇이냐, what에 조금 더 탐구 활동과 개념의 발견, 여기에 조금 더 비중을 준 교재, 도구, 책이라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봐도 처음에 탐구 활동, 개념 정리, 간단한 적용 및 추가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던져주는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자, 소수로 우리가 배우면은 대부분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것은 언급하는데, 개념서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하고 보여주고 끝납니다. 학생 스스로 해볼 기회는 없어요. 그냥 뭐가 글이 많네. 특히 요즘 애들 글 안 읽잖아요. 뭐야 이게, 뭐 이래 복잡해, 넘어갈래. 선생님이 수업 시간 언급하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죠, 요 섹션은. 그런데 교과서는 실제 활동을 해보아라, 지워가면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경험을 해봐라, 활동 위주인 거예요. 그런데 이 활동을 한다고 모두가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수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러면 서로 차이점이 좀 있잖아요. 문제집은 문제를 푸는 하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교과서는 개념을 찾아가고 설명하는 무슨 개념을 내가 지금 배우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서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어떻게 쓰면 좋냐면은, 교과서를 먼저 봐도 좋고요. 개념 학습을 한 다음에, 즉 개념서를 푼 다음에 교과서를 봐도 좋습니다. 학생 스스로 그냥 혼자 봐도 좋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냐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과서에는 모든 유형에 대한 설명이나 풀이를 담고 있지 않아요. 핵심적인 아이디어의 메인 스트림만 다룹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교과서를 읽으면서 내가 요 단원에서 유형 1부터 10까지 배웠는데 사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풀어봤던 유형이 여기에 나오네? 그럼 이게 진짜 중요한 건가 보다, 핵심적인 이야기가 얘인가 보다를 활용하는 용도로, 혹은 교과서 먼저 봤다면은 요런 이야기들이 메인 이야기들이네, 그걸 염두에 두고 개념서를 보고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런 유형은 진짜 중요한 거, 내가 교과서에서도 한번 봤었지, 요거는 정말 중요하네, 체크 포인트, 중요 표시 해가면서 문제집을 풀어도 좋죠. 즉 교과서만으로 공부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수용 도구에 가까운 거예요, 교과서는. 그러면은 쓸모가 없냐? 아니죠. 보조수단으로서, 즉 포인트, 무게중심이 다른 책으로서 활용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출제자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를 잘 살펴보면은 출제의 의도, 출제자의 생각을 읽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나쁘지 않으니까 잘 읽어봐 주세요. 쉽다라고, 문제가 쉽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하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 핵심 아이디어들, 우리에게 어떤 활동을 요구하는지, 그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지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읽어보면 교과서도 정말 좋은 학습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